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많죠. 바이든은 재선하려고 노력하고 트럼프도 역시 또 한 번 집권하려고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당선될 것 같아요? 아직은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트럼프가 약간 앞섰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바이든이 앞선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독특한 선거 제도 때문에 한 주에서 한 표만 얘기해도 모든 선거인단을 그 후보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특히 이제 일부 몇 개 지역에서 어떤 주에서 누가 더 많이 표를 얻느냐가 결정적으로 좌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정말 된다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거를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죠. 물론 이제 바이든이 됐을 때는 지금까지 바이든이 해온 정책이 있으니까 현재와 큰 차이가 없겠죠. 그런데 트럼프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16분의 경제학자들이 공동 서명을 해서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은 미국과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최근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은 또 반대 성명을 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16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발표한 것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바이든과 트럼프가 됐을 때 경제 정책에 어떤 차이가 나느냐? 이 6명의 노벨 경제 수상자들은 경제 정책 면에서는 바이든 정책이 훨씬 우수하다, 훨씬 세계 경제, 미국 경제에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어려움을 불러올 것이냐? 우선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현재 공약하고 있는 경제 정책이 물가 상승을 더 촉발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면은 물론 중국에서 들어온 제품은 줄어들겠지만은 그 관세는 결국 누가 부담합니까?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물론 이제 두 후보자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서로 경제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른 견해는 있겠죠. 그러나 16명의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은 도널드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정책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더 바람직하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에 동조한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 보면은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세프 스티글리츠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2015년에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앵거스 다툼 등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11월 5일 선거가 공화당 또는 민주당으로 투표 성향이 많이 바뀌고 어떤 바람이 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지금 사법부에 재판 중인 게 여러 건이 있고 또 바이든은 너무 연로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인기가 그렇게 높진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경제적 측면에서 생각해 볼 게 선거가 있는 해에 주가가 더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예측, 과거의 분석들을 또 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자료들을 보니까 선거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주가가 많이 뛰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S&P 500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1937년부터 2024년, 그게 최근까지 조사를 했는데 모든 해에 한 연평균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12.1%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없던 해에는 12.7%였고요. 선거가 있던 해는
10.1%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놓고 보면은 오히려 선거가 없는 해에 주가가 더 올랐고 선거가 있었던 해는 주가 지수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것은 과거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통계학적인 분석입니다. 올해 2024년에 보면은 미국의 주가 지수가 심상치 않습니다. 상당히 올라가고 있죠. 만약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이 통계하고는 달리 선거가 있는 올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대통령의 인기하고 주가 지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재밌는 현상이죠. 이걸 또 분석을 했어요. 1961년부터 2024년까지 분석을 해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몇 %냐 그거에 따라서 미국의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걸 분석했는데 예를 들어서 긍정평가가 20%에서 35%, 35%에서 50%, 그리고 50% 이상, 50% 이상은 굉장히 대통령 인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구간에서 언제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을까요? 대통령의 인기가 아주 낮았던 35% 미만일 때는 주가도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아주 높았을 때 50%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도 주가 지수가 그렇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올랐던 것은 대통령의 인기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높지도 않은 35에서 50%의 지지율을 보였던 그 구간에서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다. 이렇게 통계적인 분석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합해보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하고 그리고 주가 지수는 별로 관계가 없었다. 또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주가 지수도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거나 낮지 않았을 때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될 경우에 경제 이외 국제적인 안보나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오늘 16명의 노벨 경제학자가 발표한 것처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도 지금 트럼프의 공약이 그대로 정책이 실현된다면은 물가 상승을 더 촉발하고 또 보호무역이 더 강화되고 각국 간의 무역 장벽이 더 많이 발생한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데 경제학에서는 항상 자유무역이 모든 세계 경제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경제가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던 것도 세계 무역 환경이 자유무역 하에 있었을 때입니다. WTO의 세계 무역 체계에서 자유무역을 구가할 때 우리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보호무역을 하고 관세를 높게 하고 하면은 국내적으로는 물가 상승의 원인도 되지만은 대외적으로는 각 국가 간의 교역을 축소시키는 영향을 미쳐서 경제가 크게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투표는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투표는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논리적으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유권자가 많을수록 투표의 결과가 그 나라 경제는 물론 국가 안보에도 바람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11월 5일에 선거를 지켜보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